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언택트 시대 소비자 매니지 멘터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놓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때는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우리가 컨택트라는 말은 들었는데 언택트가 또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지금이야말로 아메이를 걸어가야 할 때다. 또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이고 집중해야 될 때다. 라는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컨택트라는 단어는 접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은이라는 앞에 un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반대겠죠. 그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비접촉,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세종 리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체 SNS를 통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사진도 올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역량과 함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은 코로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경 강사가 계속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졌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는 또 다르게 기업들은 정말 그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있고 그 흐름에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로봇 귀여우신가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배고파, 심심해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죠? 이것은 롯데백화점에서 이렇게 안내를 맡고 있는 로봇인데요. 4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백화점 하면 예쁜 언니 아들이 서 있었던 그런 안내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비대면이면 로봇은 대면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사진은요. 운동화 좋아하세요?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햄버거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사러 갔을 때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과 마주보고 주문을 하기도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매장을 방문을 해서 화면상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터치만 하면 그 운동화를 직원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그 운동화가 이렇게 터치를 한 분에게 배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구의 모습인데요. 네일샵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네일이라는 것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일도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네일을 해주시는 분과 받는 분이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 동성로점의 핑크 네일 투고라는 가게에서 그냥 손을 넣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네일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또 위기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그죠? 왼쪽은 방역을 하고 있는 극장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분위기 잡으러 극장 영화보러 가자라고 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야구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환호하면서 응원을 했습니까? 그죠? 네, 그랬는데 관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는 불과 7개월 동안에 730개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현재 여행업을 한 건 아니지만 내 주변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또 이런 여행사 외에도 또 줄줄이 폐업에 무너지는 자영업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홍석천 씨가 TV 화면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조차도 굉장히 자영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셨던 분인데 13개 가게 중에서 10개를 폐업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개인은 살아남고 안 남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느 곳 할 것 없이 그 직격탄이 이렇게 비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확산 이후 3주간 손님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2달 만에 아는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양자측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얼굴 표정이 늘 웃는 참 미인형 얼굴인데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추석이 되면 손님들이 주류 가게를 하는 언니거든요. 어떤 와인을 찾을지를 그 제품을 이렇게 오다를 내려서 제품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상품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혹시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반품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품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자영업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위기 속에 기회를 찾고 있는 것들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영상 미팅이 바로 줌이잖아요. 그죠? 이 줌은 기업 가치가 423만 달러로서 미국 상위 7개 항공사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윌리의 서재. 정말 이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돋보기를 끼고 책을 읽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물론 책을 눈으로 직접 읽는 것과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책을 듣는 것과는 또 차이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 서비스가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이나 돌파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 사업은 어떨까요? 우리 사업은 컨택트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올바른 생각이실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내가 잘 하든 못하든 이 지금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기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컨택트 할 수 있던 공간 플러스 사이버 공간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층 더 설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도 가고 양산도 가고 포항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미팅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매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2분을 만났네, 3분을 만났네 이렇게 하루가 일과가 마무리될 때가 많은데요.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하고도 얼마든지 또 짧은 시간에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게 만날 수밖에 없던 그런 만남을 많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까지도 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전혀 불안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9월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가슴 설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눈만 뜨면 회사에 갔던 남편이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었겠죠. 그죠? 언택트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런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정이 돈독해진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그 머쓱함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부부싸움이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울해한다는 거죠. 이 사이트는요, 해외 사이트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보기 명상 앱이라는 이 앱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언택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언택트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또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 앱을 가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까 유튜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즉 누구나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홈쇼핑 그거 유명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홈쇼핑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진 플러스 제품 설명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라왔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누구나 쉽게 제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김수진 사장님께서 데모하고 계시는 사진이네요. 그죠? 지금은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은 손만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요. 정말 글로벌 리더입니다. 엔젤 민지. 유튜브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클렌징 디바이스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합니다. 라는 영상을 오렌지를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실제로 영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난 아직도 서툴러.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 한두 분과 줌으로 연결해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언택트 시대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또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큐레이션, 개인 맞춤 서비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2020년 4월 기준 영양제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뉴트리라이트 말고 또 하는 데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이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가 27만 건을 돌파를 했다 그러네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장바구니 스마트오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죠? 영양제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나에 대한 쭉 건강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뭐 오메가3가 필요하시네요. 이렇게 진단을 쭉 해준 다음에 제품의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메가 드세요, 더블엑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인 그 회원이 참여를 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문지를 작성을 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양소를 추천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제품까지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앱이 벌써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지금 핫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 건강을 측정을 해드리고 또 집으로 와서 그분에게 맞는 맞춤 설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그 기업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개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양자 측정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이침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영양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결핍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미 그런 툴을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향미 리더님께서 데모를 통해서 또 많은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컨택트 시대든 언택트 시대든 왜 아메이 비즈니스는 기회인가라는 부분을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모든 제품들이 생필품이라는 거죠. 전쟁이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 어딘가요? 마트였죠. 왜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붐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구독 경제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구독 경제는
어떻게 이 구독 경제가 가능해졌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유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대요. 왜 그 시기가 만들어졌냐고 봤더니 4차 산업을 통해서 기술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로서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독 경제의 어떤 그 끝이라고 그럴까요? 구독 경제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떤 구독 경제가 살아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별화된 제품이 이어져야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제품의 아이템이 뉴트리라이트고 아티스트리고 그리고 홈케어, 홈테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이러한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소비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그러한 소비자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컨택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언택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별화된 엄청난 제품은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었고요. 그 나머지 차별화된 서비스는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개개인의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내가 먼저 감동한다는 그 슬로건 아래 거기서 가져진 그리고 경험해진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면 더욱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70% 질병이 오는 70%가 식생활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질병이 오는 이유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독소와 혈액의 오염이라는 거죠. 그런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화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 말이 안전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산 쌓기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제품이 정말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썩 쉽게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한 어떤 역사를 말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뉴트리라이트가 이미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증명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 제품을 체험하고 감동을 나누느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티스트들이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김향미 리더님 겸연 할성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 내 건강을 제대로 케어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정된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구독 공제를 바라고 있는 또는 안전한 제품을 바라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내가 잘 케어해낼지는 또 우리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시스템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아메리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는 이미 준비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드. 그죠?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떤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들을 안내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제품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에일라이브라는 방송을 이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그룹에서도 아마 이 우리 드림시티를 너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줌. 그렇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윤영 리더님과 김세롱 리더님이 줌이라는 것을 발빠르게 우리 그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히 이제는 줌이 익숙해졌고요. 다른 그룹들은 우리 드림시티에게 물어보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도 우리 그룹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밴드. 그죠? 소비자를 만났는데 상담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제가 미처 또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잠깐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밴드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밴드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분에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드림시티 만세입니다. 그죠? 요 밴드가 이렇게 또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드림시티 홈테크 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용할 수 있는 밴드도 있고 퍼스널 케어 밴드도 있고 뉴트리라이트 밴드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만드셨는지 진짜 우리 김세종 리더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스폰서님께서 안내하는 대로 회사에서 만들어준 시스템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것이 보상이잖아요. 그 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장바구니 SOP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랜이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9월 22일 날 심히 혼란스럽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끝까지 이게 내 사업의 툴이기 때문에 서툴렀지만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냈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경험을 해본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소비자분들을 안내를 해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많이 생성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개인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장바구니를 담게 되는데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장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안정된 매출이라는 거죠. 그죠? 고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월달에서 5월달이 되면 매년 회원 갱신을 합니다. 이거 시작되고 나면 갱신하는 기간에 굳이 갱신할 회원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제대로 내가 활용하고 안내해서 그분들이 장바구니 오더를 만드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나 다음 달에 사용할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그분들에게 왜 이 제품이 시중에 있는 제품들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지를 안내를 드린다면 우리가 굳이 그분들에게 이거 한번 써봐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스스로 제품을 나 정말 이 제품 써보고 싶어 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런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9% 120만 PB를 만들어내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3% 그러면은 20만 PB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3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15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을 담는 두 분의 소비자만 있다면 이 3%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고객 매니아층은요. 혼자서 충분히 3%가 아니라 6%를 하는 고객들도 많으시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고객을 만들어 가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월 수입이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적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보너스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소비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이런 보상은 획기적입니다. PB업이라는 자동이체를 하면 PB업 10% PB업을 본사에서 그걸 저걸 줬는데요. 그것은 소비자를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소비자들은 획기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런데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소비자도 사업자도 함께 가슴 설레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브론즈 빌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론즈 빌드는 400만 PB를 만드는데 60만 PB를 하는 새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400만, 전체 매출이 400만이 됐을 때 우리가 브론즈 빌드라고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초 작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단단하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차곡차곡 쌓아가면 시간적인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때는 15만에서 30만 원을 받는 수입이 있었다면 브론즈 빌드는 월 70에서 150만 원까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소비를 모아서 이러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잡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브론즈 빌드를 거쳐서 조금 더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보면요.
우리가 1000만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미를 시작을 했으면 일단 1000만 매출까지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야 아미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죠? 그죠? SPS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작년 회계연대는 1000만 하고 1점만 해도 우리가 더 23% 보너스를 줬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죠? 1000만 플러스 100만 PB, 1100만 PB가 됐을 때 23%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3%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5%를 하는 그룹이 3개가 있으면 안정적으로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주어지는 보상은 최소로 잡았을 때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들쭉날쭉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월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연 수입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중요한 회계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9월이면. 9월달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히. 그런데 소통하는 공간이 직접 대면을 하느냐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될 일들은 똑같고요.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는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더 큰 비전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가슴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각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회계연도를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까지 9월 24일이네요. 그죠? 이 날짜까지 어떤 분들은 목표치를 또 능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더 뛰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구간에 있건 어떤 시점에 와 있건 이 사진은요. 11살 된 소녀입니다. 요 동그라미 안에 발 표시가 보이시죠? 저는 이게 뭔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육상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운동화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운동화 없어서 못 뛰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녀가 발을 테이프로 감고 그 테이프를 감은 그 위에다가 나이키 로고를 그리고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400m, 800m, 1500m를 뛰었는데요. 세계 부문 금메달 상관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가 어떻든 우리 환경이 어떻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명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전하는 9월이 되셨으면 이 회계연도의 출발선이 정말 멋지게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소비자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냥 1대1로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예치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9월달 멋지게 해내는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우리 뉴 다이아몬드가 되셨던 박인자 리더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산 가는 길에. 그분의 강의가 참 많이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말 제 마음을 쏙 울렸던 한마디가 좋은 그룹의 문화는 스폰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팀원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드림시티 내에 누구가 먼저 이렇게 팀을 리드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 팀을 좋은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9월달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